고속버스 운수사 동부고속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하다못해 동부라는 이름을 듣고 알아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인 분들 가운데 지난 여름 피서를 위해 강원도 동해안 지역으로 갈 때 이 운수사를 이용한 경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강원도 동해안권 노선에 진출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부고속 1971년부터 역사가 시작된 운수사입니다. 당시에는 동부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서울 원주간을 비롯해 서울에서 용인, 이천, 여주행 노선 등을 개통하고 강원도 지역으로 가는 노선도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인 동부그룹, 그러니까 현재 DB그룹이 되는 곳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운수사였으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룹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룹의 고속버스 부문이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하반기 동원그룹에 2017년에는 경북고속이 소속되어 있기도 한 구코리아와이드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동안 사모펀드인 와이어드 파트너스에 몸을 담갔다가 다시 구코리아와이드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매일신문 미디어홀딩스라고 불리우는 곳이며 이곳에는 경북고속뿐만 아니라 진안고속, 대성고속, 그리고 송리산고속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동부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DB그룹이나 동부건설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가 된 곳입니다. 사실 지금의 동부고속은 영동축 중심이자 강원도로 가는 노선들이 주력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남부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도 진출했습니다. 왕년에는 대전이나 광주, 진주, 부산에서도 운행했고 좀 독특할 수도 있지만 파주, 창원 노선도 운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기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노선들을 정리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 용인에서 출발하는 광주행과 진주행, 부산사상행, 부산행을 모두 KD운송그룹에 매각하면서 남부지방을 떠났고 충청 지역도 현재는 천안, 세종시나 제천에서만 사업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올해 천안 속초 노선 개통을 통해 새로운 구간을 개척한 것, 그리고 수원의 경우도 2018년 수원 삼청 노선 개통을 통해 진출한 겁니다. 또 서울 경부 정선 노선도 개통하면서 정선군에도 진출하고 그 외 기존 다른 노선에서 해수욕장이나 대학교 내부 등 정차지를 추가하는 식으로 변화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도로를 달리는 고속시외버스에게 있어 특정 목적지의 문전 연결성 내지는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주로 소요시간 측면에서 강점을 내세우는 철도와 대비되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부고속은 어두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은 곧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서울 경부 속초 개통은 차량 4대 분량을 감차하는 식으로 변경 인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유는 종사자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서울 경부 정선 노선 개통 시기도 맞물려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서울 경부 속초 개통에서 감차한 분량을 서울 경부 정선 노선에 충당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 이걸 간과하는 측면이 보입니다. 지난 2023년 여름 중 동부고속 담당 노선 중 일부가 배차 간격이 불규칙해지거나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십 분만 기다리면 되는 노선이 갑자기 1시간 넘게 벌어진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후 배차가 수정됐고 다시 일정한 배차 간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인력 문제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부고속은 2022년 중부터 최소 1개월 단위로 승무사원 모집 공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2025년 9월 지금 시점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버스 소속 오리지널 회원사 중 이렇게 자주 공고를 내는 것도 독보적인데 기회가 항상 열려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바꿔 생각하면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 물론 그 원인은 따로 존재하는 법일 겁니다. 동부고속은 2020년대 들어 송리산고속을 계열사로 맞이하고 이천광역버스에도 진출했지만 2022년 여름철 파업까지 겪는 등 꽤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대로 동부고속은 2018년 12월을 끝으로 남부 지역에서 철수했습니다. 물론 다른 노선이나 지역도 들어가고 기존 노선에 다른 정차지를 추가하기도 했지만 지자체 지역을 기준으로 노선망을 따졌을 때 좁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 그룹 출신 운수사치고 가는 지역들이 꽤나 한정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동부고속에 남아있는 노선망들이 모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울 강릉간은 2017년 12월 강릉선 KTX 개통 이후로 타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열차 편수가 조금 모자란 편인 게 단점이지만 선로 사정이 나아지고 KTX 증차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큰 위기입니다. 이것은 꽤 자주 운행하고 있는 서울 원주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해간도 마찬가지로 KTX의 증해가 곧 크나큰 변화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KTX가 삼청역에도 만약 진출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속초간은 춘천 속초선 개통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KTX 이음이 진출할 곳이고 휴일 도로 정체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최대한 빠른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양양은 춘천 속초선 진출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 제천간은 중앙선 KTX 운행 개시 이후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으며 역시 KTX 편수 증해가 변수입니다. 서울에서 이천과 여주터미널로 가는 노선도 경강선 광역전철 개통 이후 상황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천은 3401번 버스로 변화를 꾀했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행은 광역전철과 크게 관계없어서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원 신갈 동해 삼청 노선, 천안 속초 노선도 철도로는 바로 갈 수 없는 구간이기에 바로 가려면 버스를 타야만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다른 노선도 운행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각기 다른 이유로 인해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부고속은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 속리산 고속과 계열관계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운수사가 노선망이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운행구간 개설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해보고 있지만 어찌됐건 강원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의 수요 감소 현실화에 종사자 부족 문제까지 첩첩산중입니다. 대기업 그룹 출신 운수사가 회복하고 반등할 수 있는 때가 언젠가는 올 수 있겠죠?